이번 동영상에서는 아이리스 분류를 다층 신경망 모형을 사용해서 이제 한번 프로그래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층 신경망 모형은 우리가 그 회귀 모형을 설명할 때 했던 것처럼 입력층하고 출력층 사이에 이런 이 언닉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각의 언닉층에 여러 개의 뉴런들이 있고, 이 뉴런들을 통해서 입력층에 있는 뉴런들이 출력층에 있는 뉴런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이제 복잡하게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류 모형을 이제 이런 다층 신경망 모형을 사용을 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이제 분류 문제들은 입력되는 변수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입력 변수들이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n개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만약 샘플의 개수가 이제 m개라고 그러면 이 입력되는 데이터들을 나타내는 방법은 이제 행렬로 나타낼 때 m by n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m by m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리스 예제 데이터를 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많은 경우에 이제 칼럼이, 그러니까 변수가 훨씬 샘플의 숫자보다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칼럼의 개수가 훨씬 작기 때문에 여기에 칼럼으로서 이제 변수를 나타내고, 칼럼은 변수를 나타내고, 이제 행은 샘플의 개수를 이제 나타내도록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분류 문제를 텐서플로우를 사용을 해서 모델링을 하면 입력 데이터를 나타내는 텐스는 어떻게 표시되느냐 그러면 m by n 행렬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입력 데이터가 m by n 행렬로 이제 표시가 되니까 거기에 맞게 가중치라든지 절편을 나타내는 이제 행렬이나 벡터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 입력 데이터의 행과 열의 맞게 행렬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시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중간에 있는 언닉층이라든지 아니면 출력층의 값이 이런 이제 행렬들의 계산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있는 매개 언닉층의 뉴런의 개수가 이제 n2개다. 그러면 입력 계층의 뉴런의 개수가 n개이기 때문에 이 입력 계층의 뉴런과 중간에 있는 언닉층의 뉴런을 연결하는 가중치는 n 곱하기 n2의 행렬로 이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절편은 n2의 그런 이제 벡터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가중치와 이제 절편을 이제 표시를 하면 중간에 뭐 언닉층이 하나 있든지 아니면 여러 개가 있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뭐 P개가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이 다층 신경망을 그 행렬의 계산식으로 텐서플로우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단층 신경망으로 모델링했던 이제 아이리스 분류 문제를 중간에 언닉층이 2개 있다고 가정을 하고 다층 신경망으로 모델링한 예측 모형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단층 신경망 모형과 동일하게 입력 데이터들을 이제 읽어드리고,
거기로부터 x 변수하고 y 변수를 이제 변수값을 읽어서 특히 이제 y 변수인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거의 한 개의 칼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행렬로 바꾸고 그래서 행이 샘플의 개수만큼 되고 칼럼이 하나인 2차원 배열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력 변수 값을 하나의 정수값 그러니까 뭐 0, 1, 2 이런 식으로 값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출력되는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유형의 개수만큼 값을 가지는 하나의 각각을 이제 벡터로 그러니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력 변수들이 유형의 개수만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의 개수가 k개다 그러면 출력 변수가 k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샘플에서는 유형이 세 가지 유형이니까 출력 변수를 세 개를 우리가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주는 인코딩 방법을 이제 원핫 인코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여기에 스펠이 틀렸네요. U가 아니라 I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가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학습 모형을 이제 개발해야 되는데 학습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뭐 학습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습 횟수 같은 걸 이제 정의해 주고요.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스텝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모니터에서 보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인풋 노드의 개수가 몇 개고, 그래서 지난 그 단층 신경망에서는 우리가 그냥 인풋 노드의 그 입력 뉴런의 개수가 입력 변수가 4개다 그러면 그냥 4라는 것을 모형 안에 직접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좀 프로그램 개발된 모형을 이제 일반화 시키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입력 변수의 개수가 바뀌는 경우에도 이제 쉽게 그 새로운 샘플 데이터에 동일한 예측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력 변수의 개수를 여기 있는 것처럼 변수와 파라메터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력된 뉴런의 개수는 4개고 출력되는 변수의 개수도 3개고,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이제 확률 P를 예측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의 개수하고, 히든 레이어가 이제 우리가 2개를 만드는데 히든 레이어를 구성하는 노드의 개수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법칙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칙들은 우리가 경험에 기반한 이제 법칙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어떤 뭐 최적의 해답이 있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해보니까 대략 이렇더라. 그래서 뭐 입력 노드의 수하고 출력 노드의 수를 합친 것보다 뭐 굳이 많을 필요는 없고, 그래서 뭐 입력 노드의 수에 3분의 1을 곱하고 출력 노드 수를 더한 그 정도로 하는 게 좋다든지, 아니면 입력 노드의 수를 2개를 뭐 넘어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든지 그런 뭐 이야기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경험에도 또 그 다음에 이 히든 레이어, 언닉층에 있는 노드의 개수가 너무 작으면 이게 우리가 결국은 지금 이제 출력 노드, 출력 변수 값을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3개를 그러니까 y1, y2, y3 를 예측할 건데, 이게 이제 갑자기 중간에 있는 언닉층들이 이렇게 한 개로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가면 이 입력 노드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값들이
만 입력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4개죠. 입력 노드들이 가지고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값들이 이 출력 값을 예측하는데 잘 활용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개로 합쳐져 버렸으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입력 노드 수나 출력 노드 수보다는 언닉층의 노드 수가 그러니까 뉴런의 개수죠. 뉴런의 개수가 많은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게 괜찮고, 그래서 이번 예시에서는 한 7개 정도, 그러니까 입력 노드의 개수가 한 4개고 뭐 출력 노드의 개수가 한 3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이 언닉층의 개수는 자기가 모델을 개발하면서 다양하게 숫자를 바꿔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해서 개발된 모형이 가장 효율적이냐, 그러니까 예측률이 가장 높으냐라는 것을 이제 봐서 거기에 맞게 이제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가중치하고 절편을 이제 정의를 하는데, 물론 이제 입력 변수하고 y 변수는 출력 변수는 우리가 플레이스 홀더로서 이렇게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입력 변수의 행렬의 차원은 샘플의 개수를 행위 샘플의 개수를 나타내고 열이 변수의 개수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출력 변수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행위 샘플의 개수를 나타내고 열이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y 변수의 그 확률들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이제 플레이스 홀더를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가중치하고 이제 절편을 이제 행렬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언닉 계층이 여러 개 있으면 이 각각에 대해서 가중치 배열을 정해주고, 각각에 대해서 절편을 나타내는 절편은 이제 뉴런의 개수하고 똑같죠. 벡터를 정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계산식을 할 때 각각을 서로 다른 이제 변수로서 불려드려야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프로그램을 읽을 때 조금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이썬에서 사용한 딕셔너리라는 데이터 구조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의 딕셔너리로 표현을 하면 가중치는 전부 다 W라는 변수로 이제 표현을 하고 절편은 B라는 변수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만약 언닉 계층이 2개가 있다 그러면 각각의 계층에 대해서 H1, H2라는 이제 그 키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계층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름을 이제 H1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닉 계층을 H2라고 부르고, 출력 계층을 out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계층의 이름을 부르면 거기에 해당되는 행렬, 그러니까 텐서죠. 텐서가 그러니까 텐서, 플로에서는 텐서이고,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행렬로 표현되어 있는 값인 겁니다. 그런 행렬은 이렇게 value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key value로 표현을 하면 이 각각을 동일한 딕셔너리 네임을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입력 뉴런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언닉층의 뉴런들하고 연결하는 가중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위 n in이라는 그러니까 인풋 변수의 개수이고, 열이 그 다음에 히든 언닉층의 뉴런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부 다 0을 값을 가지고 있는 2차원 행렬로 표시하는데, 이 행렬에다가 다른 이름을 서로
별도의 이름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딕셔너리 W라는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이 딕셔너리에서 나중에 부를 때는 이제 이름을 이렇게 H1 이렇게 해서 불러오면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제 이제 value를 찾아와서 그 다음에 그 value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value는 여기 있는 거죠. 이것으로서 그렇게 하면 가중치도 그렇고 절편도 그렇고 우리가 그냥 W하고 B의 동일한 변수만 사용하는데 뭐가 달라지느냐 그러면 이름만 불러오는 이름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모델링하는 방법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언닉층으로 들어오는 값은 입력 데이터하고 인풋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가중치를 곱하고 근데 가중치가 첫 번째 그러니까 입력 노드하고 첫 번째 언닉층을 연결하는 가중치죠. 그러기 때문에 가중치에서 그 이름을 뭘로 불러야 되느냐 하면 H1 우리가 첫 번째 언닉층을 H1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H1으로 이제 부르고 그 다음에 절편도 BH1으로 불려서 이제 계산을 하면 첫 번째 언닉층으로 들어오는 그 값이 이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값을 따라서 이 값이 그대로 두 번째 언닉층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값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뉴런이 이 뉴런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뉴런이 활성화가 되는데 활성화 함수는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활성화를 하고 활성화된 값이 밖으로 나가게 그러니까 이게 H1 아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H2 아웃을 가지고 다시 이제 두 번째 언닉층에 있는 뉴런으로 들어가는 값은 H1 아웃하고 그 다음에 가중치를 곱하고 거기서 절편을 더한 값이 이제 H2 in이 되겠죠. 그래서 H1 아웃에다가 W하고 B를 곱한 게 H2 i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H2 in을 다시 in의 값에 따라서 이 또 두 번째 뉴런의 값이 어떻게 됩니까?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활성화 함수를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함수에 따라서 활성화를 시키면 다시 이제 두 번째 언닉층 뉴런의 이제 산출값 H2 아웃이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뭐 H1 in이나 H1 out이나 H2 in이나 H2 out은 전부 다 뭐죠? 행렬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텐서플로우에서는 모든 게 다 텐서로 나타내지는 거죠. 그래서 행렬로 나타내진다는 걸 이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지. 이게 마치 우리가 그냥 그 사칙연산에서 하는 자연수나 실수와 같다고 생각을 하면 실제 모형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데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H2 아웃이 나오면 그 값을 가지고 그 값에다가 여기 가중치를 곱하고 그 다음에 절편을 더해주면 로직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확률의 로직 값을 로부터 확률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확률의 값이 전부 다 그 유형 1부터 유형 K까지 계산된 확률의 값을 다 더하면 그 다 더한 값이 1이 되도록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확률을 예측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확률이 예측이 되면 지난번 단층신경망 모형을 에서도 뭐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검토를 위해서 어느 유형이 선택됐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원핫 인코딩 그러니까 K개의
그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는 출력값 중에서 가장 최대값을 가지는 인덱스를 찾아내면 몇 번째 유형에 이제 유형으로 예측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예측이 추측이라는 예측이라는 이런 변수를 우리가 출력용어로 이제 잠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했으면 그 예측치하고 실제값은 이제 y죠. y하고 y estimate가 얼마나 다르냐. 그래서 그 차이를 이제 찾아내서 그 차이로 인한 비용 함수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용 함수가 크로스 엔트로피 그 비용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위 로지스 버전 2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비용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그 이제 비용 함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저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앞에서 정한 학습률에 따라서 학습을 하도록 하고, 그 옵티마이저를 가지고 위에서 정의된 이제 이 코스트를 미니마이저 하도록 모형을 이제 개발을 하면 이제 다층신경망 모형으로서 분류 예측을 위한 이제 인공신경망 모형이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실행하는 방법은 단지 이제 다층신경망 모형은 중간에 언닉층이 있는 거고, 그 언닉층을 통해서 Y 에스티메이티드를 계산하는 과정에 단층신경망보다 좀 복잡하다는 것만 있지, 실제 모형을 실행하는 것은 단층신경망 모형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실행을 하고, 중간에 비용 함수가 어떻게 줄어드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에러가 오류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하는 것을 이제 프린트 출력해서 모니터상에서 보기 위해서 출력하기 위한 변수를 이제 우리가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예측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그 accuracy도 우리가 출력하기 위한 출력 변수를 정해서 이제 모형을 이제 실행을 하면은 모형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렇게 개발된 모형을 실행을 하면요. 그다음에 이 위에 있는 부분은 뭐 단층신경망 모형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다 잘 실행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하드 인코딩을 하면 이렇게 출력 변수의 값이 참값이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예측한 확률이 정말 얼마나 비슷하게 나오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게 이제 모형을 이제 개발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루어지겠는데, 모형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개수들을 정해주고 플레이스 홀드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가중치를 이렇게 딕셔너리로 해서 키 값은 우리가 그 각각의 그 언닉층이나 출력층에 대해서 이름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가지고 딕셔너리를 부르면 실제 이제 밸류 값은 이제 텐스가 나와서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게 모델링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 그 각각의 언닉층으로 들어가는 입력값하고 그 다음에 언닉층에서 나오는 그 활성화된 값들을 표현하는 게 동일한 함수식으로 표현이 되고, 다만 뭐만 달라지느냐 그러면 딕셔너리의 키값 이름만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읽는 사람도 이해하기가 쉬운 이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 값을 이제 y estimated를 확률을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비용 함수를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담 옵티마이저를 가지고 이제 이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을 실행을 시켜보면 굉장히 실행이 학습이 빨리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한 5,000번만 가도 벌써 거의 99.33% 그러니까 하나만 틀린 거죠. 150개 중에서. 그러고 비용 함수는 뭐 별로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그 출력 변수들을 좀 프린트 해내고 이것은 이제 단층 신경망 모형에서 한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엑셀에다가 옮겨 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면은 하나만 틀렸다는 걸 그것도 단층 신경망에서도 오류가 있었던 거하고 동일한 그 샘플에 대해서 예측에 실패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뭐 y estimated의 값이라든지 그 다음에 로짓 계산 값들이 보면 굉장히 아주 구분이 잘 되게 그 예측 오류가 난 그 샘플만 제외하고 나머지 샘플에 대해서는 아주 학습이 잘 이루어진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다층 신경망을 사용한 그 모형 개발에서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 그러면 우리가 모형을 다시 동일한 모형을 그대로 한번 초기화를 해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만 바꿔주느냐 그러면 옵티마이저를 아담 옵티마이저가 아니라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서 모형을 한번 돌려보면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모형이 학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죠. 뭐 애큐리시가 33%라는 건 세 개 중에 하나 그냥 임의로 그렇죠. 때려잡은 거죠. 랜덤하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형 그 2차 함수의 그 회귀식을 우리가 그 예측할 때도 그때도 우리가 이제 다층 신경망을 사용해서 이제 개발을 했죠. 그때도 아담 옵티마이저가 아니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를 사용하면 2차 함수의 그래프 값이 좀 이상하게 나온 걸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기억하는 학생들은 기억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그 단층 신경망인 경우에는 뭐 옵티마이저를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를 사용하든 아니면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하든 큰 차이가 없었는데 단지 이제 학습하는 그 효율만 조금 달랐는데 다층 신경망인 경우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를 사용하면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좀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층 신경망을 사용할 때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가 아니라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해서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 것이
제대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런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서 로지스틱 모형을 이제 사용한 분류 예측 모델링을 에 대한 이제 실습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